한국의 어느 버스 안. 이곳에는 젊은 핀란드 여성이 버스 기사와 대치하며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핀란드 여성은 혼자서 지갑을 뒤적거리며 소매치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요. 이를 보던 한국 버스 기사 아저씨는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에서는 다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핀란드 여성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전자제품 판매소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헤르타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항하기도 했었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자제품 판매소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아니기도 했고 그곳에서 뭔가를 배울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저 자신도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늘 꾸지람을 듣는 편이어서 부모님은 늘 저에게 그거 너한테 소질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사장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은 저의 덤벙대는 성격 탓이라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기에 그러려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저의 직업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일하면서 늘 리플레이되는 음악들이 완전히 저의 취향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무 중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주로 한국의 K-팝 음악들이 흘러나왔는데 저도 이곳에 일을 하게 되면서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음악들을 알게 해준 직업이라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으로 한국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는 한국의 다른 문화들에도 흠뻑 빠져서 이것저것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시기여서 그런지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니 기분이 몹시 설렜어요. 마치 꿈에 그리던 만화 속의 인물을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기분이 들었죠. 제가 만난 한국인은 나이를 짐작하기 힘든 남자분이었는데 언뜻 보면 피부가 깨끗해서 30대 정도의 젊은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적어준 본인의 나이 정보를 보는 순간 저는 매우 놀랐죠. 무려 나이가 50대인 저희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실례인 줄은 알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나이가 적힌 글자를 번갈아 가며 벙찐 표정을 지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한국인 아저씨는 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한국 사람들은 원래의 나이보다 조금 젊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저의 머릿속에는 강하게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결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나이의 아저씨가 이토록 젊어 보일 수 있는 건가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까지 했죠. 손님에게 제품을 팔다가 갑자기 망상이나 하는 저에게 사장님은 등짝을 후리시며 정신 차리고 손님 계산마저 해드리라는 압박을 받았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퇴근하면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섭렵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로 한국 여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가게 되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죠. 분명히 그곳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국가이고 동네일 텐데 저에게는 어떤 미지의 환상 같은 것이 생겼었나 봐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 한국 여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문득 친한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다 보니 점점 한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혼자서 알아보고 갔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런 곳에 너 혼자 가게 되면 무슨 몹쓸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단 국가라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치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죠.
분명 제 주변 친구 중에는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없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 여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친구들의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분야였기에 타인의 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평소에 덤벙대는 성격의 제가 혼자서 한국을 여행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저는 결국 친구들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혼자서 조용히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들을 마저 모은 후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 한 번도 회사에 휴가를 내지 않았던 저는 사장님에게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제 말에 사장님이 조금은 놀라는 듯 했지만 세상 별일도 다 있구나 하는 말과 함께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여행 잘 다녀오라며 보너스까지 두둑이 챙겨주시는 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2번이나 하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서 여행을 즐기던 와중에 겪은 일 때문에 저의 여행기는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과 커피를 구매하여 편의점 앞에서 기대에 부풀어 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멀뚱히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김밥이랑은 어묵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라고 하셨죠. 과연 어묵 국물과 김밥은 아주 잘 어울렸고 그 맛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김밥과 어묵 국물을 다 먹기도 전에 저는 한국 할아버지에게 혼쭐이 나고 말았죠. 어른이 호의를 베풀면 인사를 해야지 이 녀석아 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의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문화였죠. 그리고 연장자에게 그러한 표현을 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문화를 인터넷에서 글로 배운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들었고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기에 덤벙대는 저에게 큰 문제를 안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것 외에도 한국에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손을 잡거나 안부를 물어볼 때도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 다음 행동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로가 친밀한 관계라면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친밀하지 않은 사이일지라도 뭔가 예의상의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조금은 놀랐죠.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으나 점차 뭐랄까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상대방의 배려심과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아주 행복한 여행을 이어나갔죠. 사장님이 주신 보너스 덕분에 애초에 제가 계획한 여행 일정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관광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갔고 잠깐의 기다림이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대중교통이었는데 이것은 미리 한국을 오기 전에 공부를 통하여 알아놓았던 교통카드가 아주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충전 또한 아주 간단했죠. 핀란드에서만 오랜 시간 살았던 저에게는 아주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탄 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카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교통카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과 카드, 신분증 등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작은 손지갑 자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매치기를 의심했고 거의 100% 도둑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나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워낙 흔한 것이 소매치기였고 그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곳에 사는 지역민들도 대부분 거리를 지날 때는 허리에 둘러매는 가방을 하나씩 차고 다닐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허리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에 미리 허리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저를 원망했죠. 그러한 생각은 일단은 차치하고 지금 당장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 정말이지 난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민망함을 무릅쓴 채 버스에서 다시 내리기 위해 몸을 돌렸죠. 하지만 그때 저는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제가 내리려는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놀란 마음으로 버스 기사 아저씨를 보니 그냥 뒤로 가서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손짓으로 뒤에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내리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예상한 저 스스로가 한심했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외국인인 저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저에게 다음에는 소지품 잘 챙기라며 잃어버린 소지품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니 근처 파출소를 가보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죠. 저는 이러한 한국분들의 배려심과 친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국 할아버지에게 혼나고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서 한국 여행을 온 것에 대한 후회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버스 기사님의 배려와 친절에 크게 감동한 저는 그분에게 친절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여행이 끝나면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게 되고 영영 그 보답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보답하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기사분의 조언 덕분에 경찰서에서 소지품이 그대로인 지갑까지 다시 되찾았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소매치기는커녕 제 지갑은 칠칠치 못한 주인을 만나는 바람에 버스 정류장 바닥에 내팽개쳐 있었고 그것을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 시민분이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기에 멍청한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저는 파출소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해당 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회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김밥과 어묵 국물을 잔뜩 사가서 기사분들이 틈틈이 시장하실 때 드시라고 전달을 해드렸죠. 그런데 저는 그 버스 회사에 도착하여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기사님과 저의 인연이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버스 회사에는 웬 익숙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 예절을 가르쳐 주시고 김밥에는 어묵 국물이 어울린다며 저에게 어묵 국물까지 사주셨던 바로 그 편의점 할아버지셨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버스 기사 아저씨의 아버지라는 거였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크지 않은 나라라곤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얼마인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기회만 되면 한국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한국의 문화들을 배워가며 한국에 적응하는 중이죠. 이제는 한국이 저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존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